2520발의 폭탄을 한 번에 쏟아부어 지상을 가루로 만드는 다연장 로켓포 RM-70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엔 200개의 지뢰를 적에게 퍼뜨릴 수 있는 RM-70 다연장 로켓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에서는 핵과 생화학 무기처럼 첨단화되고 대량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재래식 무기는 전장에서 빠질 수 없는데요. 물론 핵이나 생화학 무기가 엄청나게 강력하긴 하지만 이런 대량 살상 무기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지금 주먹도끼를 사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아직도 재래식 무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재래식 무기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들을 뜻할까요? 먼저 빠른 기동력으로 전장을 지배하는 전차, 산 뒤편에서 강력한 포를 펑펑 쏘는 야포와 자주포, 그리고 적에게 수십 발의 로켓탄을 쏘는 다연장 로켓포가 있습니다. 이 중 단일 무기로서 적에게 가장 넓고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마지막에 등장한 다연장 로켓포입니다. 전차나 자주포는 한 발씩을 쏘는 단발 무기지만 다연장 로켓포는 동시에 여러 발의 무기를 상대방에게 쏟아부을 수 있죠. 거기다 일반적인 포는 탄의 추진력이 없는 반면 로켓포는 추진체가 있는데요. 이는 당연히 사거리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나름 사거리가 긴 편인 자주포도 우리나라 K9 자주포 기준 사거리가 53km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천무 다연장 로켓포의 사거리는 무려 80km에 달합니다. 또 장거리 로켓탄을 사용하면 수백 킬로미터까지도 날릴 수 있죠. 현존하는 재래식 무기 중에선 다연장 로켓포만큼 화력이 강한 걸 찾기가 힘듭니다. 이런 다연장 로켓포의 시작은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과거 세종 30년에 개발한 신기전이 최초의 다연장 로켓 무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다연장 로켓포의 시작은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개발한 카츄샤입니다. 독소전이 한창이던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은 독일을 막아낼 수단이 마땅치 않았는데요. 엄청난 기갑 전력으로 소련의 방어선을 뚫어버리는 독일군은 말 그대로 파죽지세였습니다. 이때 소련은 개발 중이던 카츄샤를 급하게 전장으로 가져왔고 효과적으로 독일군의 기세를 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카츄샤를 이용해 독일군의 탱크와 장갑차, 트럭으로 밀고 내려오는 기갑 부대를 파괴해버렸죠. 이 엄청난 무기에 감동한 소련은 BM-8부터 시작해서 BM-13, BM-31과 같은 카츄샤를 마구마구 찍어내는데요. 소련이 1942년까지 생산한 것만 약 3,200문이며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생산량이 자그마치 10,000문에 달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소련의 이런 행보는 멈추지 않았는데 스탈린은 포 전력에 매료되어 포병은 전장의 신이라는 말까지 남기며 포 전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렇게 더 강력한 다연장 로켓포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122mm 로켓포를 발사하는 BM-21과 220mm 로켓포를 발사하는 BM-27입니다. 한편 소련의 이런 행보는 당연히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영향을 주기 마련인데요. 바르샤바 조약기구?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기구는 뭘까요? 이는 1955년에 폴란드의 바르샤바라는 지역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8개의 동구권 국가가 모여 군사동맹을 이룬 조약기구입니다. 서방 세력의 나토와 대립되는 단체로 유명하죠.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속한 공산권 국가들은 항상 경제난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체코슬로바키아는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는데요. 그렇게 1968년 프라하에서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프라하의 봄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탈선은 당연히 소련에게 좋지 못한 일이기에 소련은 곧바로 군대를 투입해 사태를 진압했습니다. 그렇게 민주화 운동에 실패한 체코슬로바키아는 좀 더 강력한 친소련 국가로 변모했는데요. 당연히 군사적으로도 많은 간섭을 받았습니다. 체코는 서방 유럽 국가들과 인접해 있어서 적의 병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강력한 소련의 기갑 전력과 함께 적의 지상 병력을 잡아야 했죠. 이런 이유로 체코는 독자적인 다연장 로켓포를 개발했는데 소련이 BM-13을 개발하자 이를 기반으로 RM-51을 운용했고 이후 소련이 또 BM-21을 세상에 내놓게 되자 1972년에 체코슬로바키아는 오늘의 주인공 RM-70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RM-70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은 8.8m이며 중량은 33.7톤입니다. 운용에 필요한 인원은 총 6명이고 주행거리는 400km, 최대 속도는 시속 85km입니다.
무장으로는 40개의 발사관에 122mm 로켓을 장착해 발사하며 최대 20km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RM-70은 소련의 영향을 받아 개발된 무기인 만큼 소련처럼 트럭 위에 올려서 운용하는 무기인데요. 이때 사용되는 차량은 자국의 자동차 회사인 타트라의 T813 트럭입니다. 엔진은 250마력의 T903 디젤 엔진을 사용합니다. RM-70의 외형적 특징부터 살펴보면 재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차량 위에 포를 올린 형태인데요. 이런 차륜형의 장점은 빠른 기동력입니다. 작전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해 사격하고 또 빠르게 철수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단점은 노면 상태에 따라 운용을 아예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RM-70은 어지간한 장애물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60cm의 장애물이나 1.6m 정도의 포탄 구덩이, 또 참호까지 무리 없이 건너갑니다. 노면 상황에 맞게 공기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으며 차량 상단에는 강력한 헤드라이트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눈밭을 극복하기 위해 제설 장비를 장착할 수도 있는데요. 눈뿐만 아니라 각종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저 블레이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포의 원조인 소련의 영향을 받아 기본 스펙 자체가 괜찮은 편이죠. 심지어 사용된 차량은 BM-21에 사용된 차량보다 훨씬 나은데요. BM-21의 경우 6개 바퀴 모두의 동력을 받는 6륜 트럭을 사용해서 차체가 RM-70보다 작습니다. 반면 RM-70은 8개의 바퀴를 모두 굴리는 8륜 트럭을 사용합니다. 8개의 바퀴가 모두 동력을 받으니 바퀴 한두 개 빠지는 건 문제도 아니죠. 거기다 크기가 커서 BM-21은 못 싣는 여분의 탄약도 적재할 수 있습니다. 또 RM-70의 차체는 장갑으로 이루어져 있어 포탄의 파편이나 소총탄 정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승무원의 안전이 보장되죠. RM-70은 발사 준비와 발사, 철수까지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으며 발사는 차량 내부와 외부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그럼 다연장 로켓포의 하이라이트, 탄은 무엇을 사용할까요? RM-70이 발사하는 로켓탄은 122mm 로켓으로 소련의 영향을 받아 소련제 로켓탄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로켓탄이나 자탄을 품고 있는 로켓탄, 지뢰 탑재 로켓탄 등 다양한 탄을 사용하는데요. 이 중 지뢰 탑재 로켓은 한 번에 많은 수의 지뢰를 발사하는 무기입니다. KUS 대인 지뢰 살포 로켓의 경우 포 하나당 지뢰 5개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런 포 40개를 묶어서 한 번에 쏠 수 있습니다. 총 200개의 지뢰가 한 번에 뿌려지죠.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 도대체 하늘로 발사하는 로켓으로 어떻게 지뢰를 심을까요? 먼저 RM-70이 지뢰 탑재 로켓을 발사합니다. 이 로켓이 상공에서 지뢰를 투하하면 30km 범위로 지뢰가 흩뿌려지는 방식입니다. 그 범위를 아주 초토화하겠다는 심산이죠. 이렇게 후방을 차단해 적을 섬멸할 수도 있고 적의 진격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RM-70의 활용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227mm 로켓탄도 발사할 수 있는데요. 바르샤바 조약기구였던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의 붕괴 이후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되며 서방 세력에 붙었고 이때 RM-70에 미국의 227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했죠. RM-70은 앞서 말한 탄으로 광범위한 적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역할을 맡는데요. 수대의 RM-70이 적이 머무르는 지역에 수십 수백 발을 쏟아부으면 해당 지역은 그 어떤 생물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속에 자탄을 품고 있는 로켓탄의 경우 63발의 자탄이 든 로켓탄 40발을 쏘면 총 2520발의 탄이 목표 지역으로 떨어집니다. 적의 부대를 와해시키거나 아예 제압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런 무시무시한 RM-70은 어떤 나라가 운용하고 있을까요? 구소련 시절에는 친소련 국가들이 주로 사용했으며 소련의 붕괴 이후 더 많은 나라에서 도입했습니다. 과거엔 바르샤바 조약기구였던 동독도 RM-70을 운용했는데 통일 이후 운용하던 RM-70을 그리스에 공여했으며 핀란드에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와 핀란드도 운용국이죠. 이 밖에도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의 아시아 국가와 짐바브웨, 앙골라 등의 아프리카 국가, 그리고 에콰도르와 우루과이 등의 남미 국가들도 이용합니다. 또 우리의 가장 큰 적인 북한도 주요 사용국인데 냉전에서 중고로 도입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몇 대나 있는지는 모릅니다. RM-70은 동구권 세력이었다가 서구권으로 붙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무기인 만큼 개량도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개발한 기본형인 RM-70에 이어 미국의 227mm 탄을 운용하기 위해 개량한 RM-70 모듈러가 있습니다.
기본형에서는 탑재된 여분의 로켓을 쏘고 나면 병사들이 한 발 한 발 직접 장전해야 했는데 모듈러 버전에는 타넷집처럼 로켓이 장전된 박스가 따로 있습니다. 이걸 크레인을 이용해 장전하니 장전 과정이 굉장히 쉬워져서 덕분에 6명이었던 기존의 운용 인원이 그 절반인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체코에서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탄도 계산용 컴퓨터를 장착한 RM70 반피르를 개발했습니다. RM70의 대당 가격은 약 90만 달러로 모듈러가 처음 등장한 게 2005년이니 당시 환율로 계산해보면 하나로 약 9억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동유럽 국가 체코슬로바키아의 강력한 다연장 로켓포 RM70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